들어가는 거 비글즈가 뭔데? 망부님 비글즈 들어가는 거 진짜인지 너 지금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쓰고 있지. 비글즈가 뭐야? 어? 뭐 새로운 뭐 그지 그룹이야? 뭐야? 비글즈가 뭔데? 비굴하다 뭐 이런 거야? 비글즈가 뭐야? 뭐? 철구님 방송? 철구 크루는 또 뭐야? 철구는 내가 알아. 철구님은 알아. 철구 크루가 뭐야? 철구님의 방송 컨텐츠야? 나한테 공식적으로 철구님이 어떤 방송을 하자고 제안한 적은 없어요. 예. 그게 무슨 철구님의 방송이야? 미안해요. 비글즈가 뭔지 몰라서 그랬어. 나 철구님이랑 나는 합방을 할 의지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너 철구님 팬 맞아? 철구님이 너가 지금 와가지고 망치부인한테 이렇게 그 망치부인 심각한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철구님이 시켰어? 어? 너 철구님한테 이르면 너 털려. 꺼져. 자, 예. 철구님이 정치 방송하는 거야? 철구님이 나랑 정치 대전을 한다 그랬다고? 그게 무슨 얘기야? 정치적인 문제로 나랑 방송을 하겠다 그랬다고? 이건 뭔 개소리야? 괜히 개소리 하는 거야? 너 국정원이지? 꺼져. 자, 쟤네들이 지금 철구님이랑 나랑 방송할까봐, 왜? 철구님을 팔아서 그동안에, 철구님을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그 철구님 팬들을 이용해서 팬인 척 하면서 그동안 국정원에서 장사를 많이 했거든. 근데 망치부인하고 철구님이 만나서 철구님 팬들이 망치에 대한 오해를 풀면 그것이 갖는 시너지 효과가 두렵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일부러 망치부인이 기분 나빠서 방송 못하게 하려고 시비 거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꼭 방송을 해야 되겠어. 철구님이랑 방송을 꼭 해야 되겠어. 알았어? 너네 지금 망치부인이 어떻게든지 철구님이나 이 아프리카의 게임 BJ들이랑 어울리는 게 싫지? 게임하는 애들한테는 계속 욕이나 하게 하고 악플이나 달게 하고 막 그 악플러로 키우고 싶은데 망치부인이 철구님 방에 팬들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까봐 지금 두려운 거지?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쌍무시키더라. 자, 근데 솔직히 걱정은 돼. 괜히 철구님이 그동안에 그 사실은 철구님이 그동안 내가 왜 철구님이랑 방송을 하겠다 그러냐. 그동안 철구님이 몇 번 당했어. 언론에서도 까이고 막 대중적인 비난을 받고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인가 여기서도 막 소환당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 철구님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한 방 터트리면 내가 시사적으로 그 박근혜한테 엿을 먹이면 내가 박근혜 쪽에 빅엿을 먹이면 철구님이 당했어. 그동안 몇 년 동안. 예.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철구님이 당할 때마다 내가 뭔가 빅엿을 박근혜한테 먹이면 그 다음에 철구님이 당하는 거야. 최군도 마찬가지고 내가 황교안 미필이라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니까 최군 군대 가라 이거 운동한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BJ들을 일부러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야. 내가 뭔가 한 방을 터트리면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나를 건드리면 티가 나잖아. 정치적으로 외압을 했다는 티가 나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방송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매번 철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야.
그 최군 군대 가라 이 얘기가 나온 게 그게 2015년 가을이고요. 2015년 가을이 어느 때냐 하면 황교안을 총리로 만드는 과정에 황교안이 옛날에 군대 미필이었다. 근데 군 미필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황교안이는 두드러기라고 미필을 받아. 일단 군역 면제를 받아. 그리고 일주일 만에 두드러기 판정을 받아요. 그런 예가 없다는 거야. 병무청에서 그런 예가 없다는 거야. 병역 면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두드러기라서 군대 못 간다라는 나중에 진단서가 나온 예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단서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치료받았다는 진료 기록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게 황교안이가 군역을 모면했다라는 게 밝혀졌어. 그래서 황교안이 미필이라고 우리가 막 반대할 때 그때 최군 군대 가라 사건을 일으켜.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고 망치 부인이 황교안 총리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여자라서 군대를 안 갔는데 황교안도 미필이다. 만약에 유사시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댓글로 최군도 군대 가라 지랄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크게 이제 박근혜한테 빅엿을 먹여가지고 그게 막 시청률이 올라가고 뭔가 큰 흐름을 바꿔놓으면 꼭 철구님이 당했어.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그 철구님하고 방송을 하겠다 그런 거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철구님, 어떻게 보면 철구님 팬들은 그냥 재미있게 자기네들의 컨텐츠를 갖고 즐겁게 살았는데 아프리카가 주목받고 망치 부인이 어떤 시사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당하면 철구님한테 분풀이 한 거야. 망치한테 뺨 맞고 철구한테 분풀이 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철구님하고 그 방송을 하겠다고 그런 건데 지금 제가 와서 철구님 얘기를 왜 하겠어?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지. 왜 지금 동시에 중계방하고 본방에서 동시에 철구님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내가 밤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문재인 팬들은 안희정을 안 깠어. 문재인 팬들은 안희정을 안 까는데 그런데 지난 밤새도록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그건 누구야? 국정원이야. 문재인 팬들 단톡방에서는 그 안희정을 안 까드라는 거야. 그게 서로에게 안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재인 팬들은 안희정을 안 까는데 그러면 누가 결국 인터넷상에서 안희정을 까는 여론을 주도했겠어? 국정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 왜 안희정을 깠겠냐? 결국 안희정을 까서 안희정 팬들하고 문재인 팬하고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망치 부인이 그 안희정을 까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시한 거잖아. 옛날에 문재인의 고구마론처럼 지금 안희정이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네들이 밤새 까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안희정을 밟아서 야권에 희망이 없다라는, 그리고 안희정 팬들을 좌절시켜서 나중에 본선에 투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망치가 지금 그 안희정이 설명 못한 부분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해명을 하니까, 해설을 하니까 방해해야 되겠다 싶었겠지. 그지?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면 안희정이 부산대에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안희정이 부산대에서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그 강의 전반적인 내용도 아니야. 어느 한 부분을 딱 집어낸 거야. 박근혜도 이명박도 선의로 자기네들은 선의를 가지고 하려고 했을 거다.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다. 그러면 그 앞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앞뒤는 얘기하지 않아.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돌렸어. 요게 국정원식이야. 요게 국정원식이야. 그러면 왜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돌렸을까? 그게 안희정의 한계예요. 에? 국정원이 그랬다면서요. 안희정이 그렇게 말투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안희정의 말투가 굉장히 지식인들하고 어울리는 말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꼬투리를 잡으면 이거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야. 문재인이 왜 토론에 안 나가냐? 임기응변을 못하기 때문에 토론에 안 나가? 안희정은 매번 나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말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말투를 갖고 아무거나 하나 딱 붙잡아. 그게 무슨 뜻이냐고 시비를 걸잖아. 그러면 설명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게 안희정의 단점이야. 그걸 일부러 노린 거야.
한마디로 안희정의 말을 잘 못 알아듣네. 한마디로 철학적인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게 뭔 개소린가 싶은, 일부러 그래서 이건 해명을 해도 어려운 해명 부분이야. 일부러 그런 문제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안희정이 굉장히 잘못했다. 밤새도록 안희정 욕한 사람들 안희정 말 알아듣고 욕한 거냐고. 안희정 말 알아듣고 욕한 거야? 못 알아듣고 욕하잖아. 알아들으면 욕을 안 해. 못 알아들어서 욕한 거야. 못 알아들어서 욕을 하는 건데 그 못 알아듣게 하고 계속 논란을 일으켜야 되거든. 그래서 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압도적인 다수의 막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해서 야권 지지층으로 하여금 지겹다, 질린다, 그걸 노리는 거야.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의 시작이 그거였어. 내가 왜 아픈가? 절망 때문이다. 왜 절망했냐? 이놈의 인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만큼 설명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지랄을 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노린 건 망치 부인이 방송을 그만두는 거야. 너무 지쳐갖고 도저히 내가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하나 해서 방송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인 거야. 실제로요, 메일이나 문자로 한 이틀 동안 난리도 아닌 거야. 메일이나 문자로. 아니 어제 방송을 봤으면 진짜 야권 지지층이면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정상 아니야? 망치 부인이 어제 방송을 봤으면 그래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자라고 결론 내리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안희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안희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둥. 야, 나 안희정 지지 안 해. 그러면서 내심 안희정을 지지한대. 나 안희정 지지 안 해. 나는 문재인을 방송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문재인 밑에서 애들이 안 보낸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지지했던 건 박원순이야. 박원순이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나는 대선에 관심이 없어. 근데 일부러 망치 부인이 안희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계속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망치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이런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탄핵에 집중하기를 바랄 건데 그럴 때 괴롭히자. 끊임없이 계속 되돌이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2004년에 내가 그 서프라이즈에서 영민 엄마라는 이름으로 논쟁을 할 때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무리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 지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인정하고 가야 되잖아. 갑자기 사라져. 다른 놈이 와서 맨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하는 거야. 내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논리적으로 하고 2번 질문에 답변해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답변을 해. 그러면 10가지 질문을 한 놈이 고맙다. 설명해줘서 고맙다 그래야 되잖아. 아무 말 없이 싸가지 없이 싹 나가. 그때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것들이 그랬어. 그러면 다시 또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노무현을 상징하는 어떤 말을 달고 들어와가지고 또 1번부터 질문해. 내가 그거를 1600명하고 싸웠다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야. 얘네들이 노리는 건 끊임없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서 지치는 걸 바라는구나. 지치길 바라는구나. 내가 그때 결심했지. 내가 옛날부터 나의 단점이 뭐였냐면 참는 걸 멈추지 못하는 거. 참는 걸 멈추지 못했어. 무슨 얘기냐? 내가 어렸을 적에 3살 때인가 4살 때 계단에서 굴러갖고 어깨가 빠졌는데 3일 동안 그냥 지냈어. 어깨가 빠진 채로. 울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몰랐대잖아. 어깨가 빠진지. 근데 우리 아빠가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실 때였는데 직장을 지방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니까 애가 팔 한쪽을 못 쓰더래. 그리고 너 팔 들어봐라. 그러니까 못 들더래.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 쇄골이 어깨가 빠져가지고 이 완전 이제 그 가래토시라 그러죠. 여기 막 염증이 나가지고 고름을 막 한참을 빼냈다는 거야.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던 그런
아이였던 거지. 그냥 내가 이제 나의 상징이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련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 미련하다는 말은 멍청하다는 뜻이라고 난 이해를 했으니까. 나중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련하다라고 얘기했던 건 네가 너무나 인내심이 강해서 너무나 인내심이 강해서 너를 보면 정말 강인한 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그건 칭찬이었다라고 얘기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 나는 평생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포기하기를 내가 절망하길 바라면서 양쪽으로 밀어붙일 때 그때 내가 강해져. 내가 2004년에 서프라이즈에서 그렇게 싸웠고 그 다음에 언제 이번에 그 16년에 작년에 마지막 3일 동안 완전 금식할 때 100일 동안은 저녁만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3일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했잖아. 그런데 그때 언론에서 난리도 아니었어. 새누리당이 190에서 220석 간다. 손석희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왔어. 예. 아니요. 서프라이즈라는 그 게시판이 있었어. 옛날에 그 사회 문제를 다루던 게시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막 그 팟캐스트 지지자들하고 언론에서 동시에 막 물량 공세로 무지막지하게 막 쏟아냈잖아. 작년 봄 기억나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 그럴수록 기도했잖아.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방향을 잃지 않고 니들이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승리를 믿고 갈 거다. 그러면서 갔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난 그 낯선 사람들이 문자를 되게 많이 보냈고 예. 늘 티가 나요.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 메일이나 문자로 엄청 많이 문제를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깽판 칠 거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못 알아듣고 우리는 이렇게 그 찌질이 짓을 할 거야. 그런 뜻으로 문자하고 메일을 계속 보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질리게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떠들면 뭐하나. 이것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게 내가 2012년에 그래서 내가 포기했었던 거야. 2012년 1월에 내가 너무나 물량으로 공세에 들어오는 그 애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야. 그래 총선도 말아먹고 대선도 말아먹어라. 내가 2012년에 그랬어.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총선도 말아먹고 대선도 말아먹어라. 그리고 그냥 방송을 접어버렸던 거야. 그때 내가 포기했던 거지. 너무나 밀려드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수만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실 질릴 수밖에 없어. 내가 뭔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갖고 내가 2012년에 딱 접었고 그래서 총선 지고 대선을 진 거야. 근데 내가 감옥을 들어가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잖아. 어쩌면 내가 포기해서 진 거 아닌가. 내가 2012년에 그 한명숙이 되면 진다. 그러니까 한명숙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한명숙이 됐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았어야 된다. 한명숙이 안 될 거라고 믿고 기도했어야 됐는데 나는 한명숙이 되면 진다라고 기도한 거야. 그래서 한명숙이 됐고 그래서 진 거야. 문재인이 후보가 되면 진다 라고 믿었던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후보가 됐고 그래서 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그 절망감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그래 니들 멋대로 해서 한번 말아 먹어봐라. 그런 마음이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 졌던 거야. 근데 내가 2016년에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내가 그 2012년에는 정말 그렇게 물량 공세로 개 난장질을 피우면 포기를 했어. 그래 다 말아먹어라. 난 나중에 니들이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내가 역사적으로 전달해 줄 테니까 한번 말아먹어라.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12년에는. 근데 내가 15년 9월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감옥 가서 깨닫고 15년 9월부터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했던 얘기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더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작년 16년에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 그때 어떤 사람도 망치 부인처럼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죠? 누구도 나처럼 여소야대 될 거다. 뭐 더민주가 120에서 130 사이에 간다. 심지어 더민주가 1등 할 거다. 1당 된다.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 혼자 그 얘기를 하고 막 굶으면서 갔잖아. 그게 내가 보여준 거야. 우리 시청자들한테. 뭘 보여준 거냐?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거. 근데 그게 가만 보니, 이번에도 보니까요. 그 안희정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처음 문자 보낸 사람들이야. 처음 문자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거야. 아, 이것도 지금 내가 절망하길 바라는 거구나. 이거 내가 절망하길 바라는 거구나.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걸 보여줘서 그래서 내가 포기하길 바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 근데 그러면 그 국민들만 잘못한 거고 국민들 저 덩다리들만 잘못한 거고 문재인은 잘못이 없냐? 아니 안희정은 잘못이 없냐? 안희정이 잘못이 있어. 안희정 잘못은 뭐냐면 안희정이 너무 말을 어렵게 해. 옛날에 그 운동권 선배들이랑 어울리면서 사실은 언어라는 게 그 청소년기에 형성이 돼요. 근데 안희정은 그 청소년기에 그 운동권 선배들이랑 그 막스 레닌주의나 이런 내용들을 읽고 토론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투가 얼마나 어려워졌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지금 50살까지 살아온 거 아니야. 50몇 살까지. 그러니까 말투가 너무 어려운 거지. 말투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난 제목만 봤지만 그런 얘기를 했더만 안희정의 중도 노선과 추상적 논법이 시험대에 올랐다. 안희정의 중도 노선과 그 추상적 어법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희정의 그 소위 내가 볼 때 안희정은 그러니까 뭐 솔직히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겠다는 거는 문재인이랑 안희정이 차이가 안 나. 똑같아. 문재인이랑 안희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걸어갈 노선은 난 같다고 봐. 다르지 않다. 내나 노무현 대통령이랑 걸었던 방식이랑 비슷할 거라고 봐. 그래서 그렇게 재벌개혁을 칼같이 하지 못할 거다. 재벌개혁을 칼같이 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이 소위 보수 세력하고 진보 세력이 어중간하게 그 동의할 만한 그런 정책을 펼 거다.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나 이게 날카롭게 선을 긋기보다는 대연정 같은 통합의 리더십 쪽으로 갈 거다.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이제 이 개혁적인 지지자 쪽, 개혁 세력 또는 진보 세력이 드립다 갈궈대겠지. 그랬을 때 나는 솔직히 내가 왜 안희정보다는 문재인이 더 마음이 가냐 하면 문재인은 욕을 먹으면 마음이 아파해. 문재인은 욕을 먹으면 미안해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게 있어. 근데 안희정 같은 사람은 누가 욕을 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소신에 맞다. 그러면 밀어붙일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안희정의 소신이 나는 위험한 기회다라고 보는 거야. 예. 안희정의 소신이 어쩌면 위험한 기회다. 안희정이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간다면 엄청난 파워의 에너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안희정이 삐끗하면 잘못되면 그 독재자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기질을 가졌어. 문재인은 독재자적인 기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위험 요소는 늘 밑에 사람이야. 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최순실 저리 가라로 사고를 칠 거야. 그래서 날마다 욕을 먹을 거야. 그래서 소위 진보 세력들이나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또 문재인이 욕을 바가지를 혼자 다 먹겠지. 그게 내가 느끼는 문재인의 한계라면 안희정은
지금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갔어. 완전히 자기 혼자서 거기까지 간 사람이야. 누구한테도 빚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신대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면 소위 문재인 똘마니들이 저지를 만한 잘못은 일어나지 않겠지. 그런데 안희정 자체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독재적인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게 안희정에 대한 나의 두려움인 거야. 그러면 안희정이 어제 한 말은 그 나의 두려움에 대한 답변인 거야. 나는 누구의 말이든, 안희정은 자기는 누구의 말이든 그의 선한 뜻을 인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해법을 갖고 있느냐, 그 해법을 가지고 토론하자. 그래서 풀어가겠다는 뜻이야. 그걸 민주주의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안희정한테 갖고 있는 두려움이, 이 사람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저기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이면 혹시 박정희처럼 뭐 박정희, 안희정 이름이 완전히 반대잖아. 박정희, 안희정.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같은 그런 혼자 독고다이식, 옛날 말로 독고다이식, 한마디로 독재적인 어떤 기질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게 나를 가장 두렵게 했던 부분이야. 그런데 안희정이 그 부분에 대한 나의 그 공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나는 해명을 한 거라고 봐. 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철학을 설명한 거지. 민주주의라는 건 누가 얘기하든 상대방의 뜻을 선하다라고 인정해주는 데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 설명이 손석희의 이 철학적 담론이 더해지면서 너무 더 추상적으로 가버린 거야. 너무 추상적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손석희가 문재인이나 안희정한테 더 세게 밀어붙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 때도 기억나죠? 문재인 지지자들이 손석희 욕 쌍욕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손석희의 질문에 답을 못했어. 땀을 줄줄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한동안 긴 침묵이 진행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손석희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 근데 어저께 손석희는 안희정한테도 그렇게 무섭게 대했어. 너가 철학적 담론을 이야기해? 좋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철학적으로 묻겠어.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야. 그래서 둘이서 철학적인 담론을 주고받은 거야. 근데 우리 같은 민간인 대중이 볼 때는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나 싶은 거지. 자기네 둘은 철학적인 담론으로 아주 재밌게 토론했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볼 때는 이런 어디서 이 귀한 시간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렇게 들린 거죠. 근데 이거는 안희정이 진짜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야. 어떻게 보면 안희정이 너무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경계심이 사라진 거야. 안희정 지지율이 파죽지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하고 지지율이 10% 차이도 안 나. 그러니까 안희정이 경계심이 풀어졌어. 그동안에는 말을 쉽게 하고 천천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왠지 이 인간이 절대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인간이 아닌데 말을 막 쉽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 인간이 그동안 4년 동안에 많이 변한 건가 싶은데 내가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 역시나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본질이 나온 거야. 말 어렵게 하는 거. 긴장감이 딱 떨어지니까 말을 어렵게 한 거야. 본질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대학생들이니까 부산대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 수준에 맞게 말 어렵게 한 거야. 그거를 딱 연합뉴스에서 잡은 거지. 그래서 초장에 아예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보게끔 기사를 쓴 거죠. 연합뉴스 기자가 바보였거나 의도적으로 안희정의 말뜻을 곡해하려고 했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결국 안희정 그 연합뉴스에서 그 본뜻이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그 기사는 수정이 돼. 기사는 수정이 됐지만 어쨌거나 안희정에 대한 의혹,
사실은 안희정한테 미안한 건 안희정에 대한 모든 의혹은 나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어. 안희정이 명바탕가? 내가 안희정이 명바탕가라는 그 의혹을 던졌기 때문에 그 뒤를 안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심을 하면서 보는 거야. 그리고 얘가 너무 인기가 빨리 올라가거든. 아니 이게 인기가 해도 너무 빨리 올라가. 5년 동안 쌓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있는데 아니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종편에서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의심이 생기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당시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희정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봤어. 어렵게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너무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스릴이 없다. 그 스릴이 없기 때문에 나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친 거였어. 명바탕가? 그래서 나는 철저히 내가 두 가지 의미였어. 하나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검증하면서 가자. 내 고민.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냐. 내가 문재인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좀 답답해서 그렇지 나쁜 놈은 아니다. 내가 문재인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좀 답답하고 느려. 빠릿빠릿하지 않고 임기응변이 느리기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속에서 그냥 천불이 나. 그래도 결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사람은 아니다. 그게 내가 문재인에 대한 생각이라면 안희정은 지금 검증이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안희정에 대해서 검증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하랬더니 씨발 욕만 하고 앉아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욕들은 또 어찌나 하는지. 안희정이 뭔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지지를 철회해. 왜? 내가 안희정 지지하랬니? 나한테 안희정 지지 철회한다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지지를 철회하든가 말든가.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랑 똑같다니까. 니네가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든 안희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내가 볼 땐 가진 것들의 장난이야. 나는 투표권이 없다고. 지네들 투표권 있다고 나한테 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이 중요한 때, 정말로 이 중요할 때 언론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어. 지금 이 언론에서요. 그 안희정 문재인 그 난리 났잖아. 뭐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에는 이해했다. 해명은 이해하는데 안희정의 발언에는 분노가 없다라고 문재인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안희정이 또 그 말을 딱 받아친 거야. 나는 분노를 조직하고 싶지 않다. 무서운 논쟁이야 이거. 이거 지금 문재인하고 안희정 사이에 어마어마한 지금 만약에 그 말을 근데 보니까 그 말을 둘 다 했어. 이거 진짜 무서운 논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문재인과 안희정의 논쟁은 26일부터 하자고. 응? 문재인과 안희정 논쟁은 탄핵 결정된 다음에 하자고. 좋아. 내가 이번에 탄핵 결정되면 내가 대선에 대한 관심을 끌려고 했는데 문재인과 안희정에 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들이대볼게. 본격적으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비판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주겠어. 둘 다 재기불능할 정도로 한번 밟아줄 테니까 각오들 해. 대신 일단 탄핵부터 한 다음에. 응? 탄핵부터 진행된 다음에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재기불능할 정도로 한번 밟아주겠어. 니네가 밟는 게 뭔지 한번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한번 두고 봐. 지금은 탄핵부터 하자고. 지금은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된다고. 어제 박근혜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뭘 노리고 있느냐. 권영길의 와이뉴스에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 이 얘기 그거 진짜 다 봐야 돼요. 지금
Hello, 광고예요. my name is Alain de Gotton, the writer of Why I Go to Duo. Today again, I'm worrying about Korean singles in pain because of marriage. There are many ways of finding your life partner. 권영철의 와이뉴스입니다. 보도국의 권영철 손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김현정 앵커의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했습니까? 좀 뻔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뻔한 얘기? 예.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을 오는 24일이 아닌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뻔하네요. 예. 야당에서도 일제히 꼼수 부리지 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왜 뻔한 이 카드를 꺼냈을까? 이게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예. 탄핵 심판을 연기시키려는 의도인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카드를 하필 꺼냈을까? 그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분명히 시간을 벌려는 뻔한 수입니다. 그렇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의도하는 바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첫 번째는 구속은 어떻게라도 피해보자. 그런 의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탄핵 불복의 빌미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탄핵 기각을 도모해 보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자진 사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선고 전에 자진 사퇴. 요거. 먼저 이 네 가지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도 일단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해봅시다. 네. 첫 번째. 구속을 피해보자는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았죠, 이제. 그렇죠. 수사기간 연장은 지금으로서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아까 저 원유철 후보랑 뭐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 입법도 안 되고. 예. 그런데 최종 변론을 2월 24일에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만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검 연장 여부를 종료 하루 전에 하겠다고 했죠. 2월 27일 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특검 종료를 보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에 대통령이 가령 2월 25일 내가 이제 4년 됐으니까 그만두겠다라고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안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특검에 의해서 구속될 여지가 남아있게 되죠. 국회 탄핵 소추위 측 한 대리인은 1차적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는 걸 보려는 것 같다. 그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도 일단 특검은 넘기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 연장 없이 끝나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또 남습니다. 예.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경우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왜? 뇌물 공유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마당에 돈 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을 영장 청구하지 않을 수 없죠.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도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특검이건 검찰이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따라서 특검이 끝난 뒤인 3월 2일이나 3일쯤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면은 박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구속을 피하면서 선택할 카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탄핵 불복 빌미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예,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23일 최종 의견서를 내고 24일 최종 변론을 여는 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의견을 그대로 탄핵 심판에 적용하면은 3월 2일이나 3일에 최종 변론을 하고 3월 9일이나 10일에 선고를 할 경우에 어떻게 일주일 만에 선고를 하냐. 서두르는 거 아니냐.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복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제 15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를 향해서 호통을 치는 소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뭐 이렇게 뒤로 둘러쓰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됐잖아요. 이 헌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 최고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빌미를 맞춰서 빌미를 만들어서 불복을 선언하자는 게 아닌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최종 변론 기일을 늦추려는 건 법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 법리적인 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헌재의 결정을 흔들어 보자는 것이고 정치적인 건 탄핵 이후에 수구청의 결집을 꾀하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탄핵 기각 쪽에 집중을 하겠지만 선거 국면 또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선거 이후의 국면까지 염두에 준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중견 법조인도 부정해야 집결된다. 이걸 봐라. 헌재가 엉터리를 한 것이다라는 일종의 하자를 만들어서 뭔가 도모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탄핵 기각을 도모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변론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다음 수는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최대의 관심은 이정미 지금 소장 권한 대행이 3월 13일 임기 종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그걸 좀 넘겨보자. 8명이 아니라 아예 7명으로 확 줄여서 예. 심판을 받자. 3월 13일 이내에 최종 평의를 하지 못하면은 8인 재판관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7인 체제가 되면은 재판관 1명만 유고가 생겨도 탄핵 심판 자체가 불능이 되죠. 또 7명에서 정상적으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2명만 기각하면은 탄핵을 기각되잖아요. 네. 그걸 노린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종 변론 연기 요청은 헌재의 일정을 흔들기 위한 것이다. 3월 2일이나 3일로 변론 종결을 연기하면은 헌재가 무르구나. 이거 해볼만 하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카드들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려고 할 것이다. 예. 그거를 읽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헌재에서는 뭐 대통령 출석 여부를 내일까지 밝혀라. 일단 그렇죠. 이게 제동을 걸어놨죠. 그 다음에 요거 예.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살짝 자진 사퇴해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서의 최악의 카드는 뭐냐. 탄핵이 인용되고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하고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최선의 상황은 뭐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구속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카드가 뭐가 남아있을까? 그거는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일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자진 사퇴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게 되고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면은 예.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속셈도 있는 건가요?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사팀 꾸려야 되죠. 또 기록 검토해야 되죠. 바로 대통령이 그만두자마자 대선 일정에 돌입하게 되잖아요. 60일간의 대상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대통령 소환한다, 구속한다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2, 3개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국정을 잘 할 걸. 참. 좀 답답하게 치게 되는 거죠. 예. 자,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진짜 그만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헌재에서부터 차곡차곡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 전에 그만두게 되면은 헌재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그만뒀으니까 탄핵 심판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또 하나는 탄핵 인용이 확실한 시점에 그만뒀으니까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데 범죄자를 놓고 네. 그 범죄자가 재판받다가 죽어버리면 공소기각이 되죠.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공소기각이죠. 예. 이 헌재 이런 사건도 그런 거가 될까요? 잘 모르겠네. 이게 어렵네요. 국회 소추위원단 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최종 평의에서 파면이 5표, 각하가 3표만 나와도 탄핵 심판은 각하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지금 8명이지만은 6표를 얻지 못하면은 파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인데 징계. 예, 징계 대상이 사라졌으니 각하되는 건 당연하다. 일반 공직자는 임명권자가 사직하지 못하도록 사표 수리를 보류하지만은 그렇죠.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 사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일반 회사라면은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그러면 안 돼. 너는 징계 다 받아.
슬그머니 도망쳐갖고 퇴직금 타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예. 할 수 있지만 그럴 사람이 없는 거네요. 임명권자가 국민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법조인들은 탄핵 인용이 당연시되는 시점에서 그만두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직 중견 법조인이 예를 들어서 한 강력범이 도주하다가 포위망에 갇혀서 붙잡힐 수밖에 없을 경우 자수하는데 그게 자수가 맞냐? 법적으로는 자수라고 하는 건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걸 아무도 모를 때 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수지, 포위된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러니까 잡혀주는 거죠. 일반 공직자들이 징계 사안이 있을 때 사퇴하지 못하는 게 입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게 이게 이제 현직 법조인들 얘기인 거죠. 자수와 투항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예. 아, 그렇죠. 헌재가 왜 전에 수도 이전에 대해서 관습헌법을 들이대면서 위헌 결정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공직자들이 죄를 짓고 일찍 그만두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만두더라도 나중에는 퇴직금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수사. 자진 사퇴한 뒤에. 어쨌건 뭐 특검이 수사기간이 이제 연장하지 못해서 2월 28일로 끝나더라도 검찰로 수사는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는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지금 특검이 연장되면은 대통령 탄핵 인장이 탄핵 인용이 되면서 구속되는 길이 남지만은 일단 특검은 끝나잖아요. 네. 그다음 검찰이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뭐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특검에서처럼 이렇게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아, 검찰의 의지 한번 뭐 지켜보기로 하십시다. 권영철 기자였습니다. 와이뉴스였습니다. 박근혜 측에 내가 궁금한 거지, 김기춘이가 잡혀 들어갔잖아? 김기춘도 잡혀 들어가 있고 최순실도 잡혀 들어가 있어.